그 외에 또 게임 공개된 거 있나요? 프렌디샷 말고. 그리고 이제 엑셀 게임즈에서 이제 아키월드를 아키월드. 네 2분기쯤에 선보인다고 7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7월쯤에 선보인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기존 P2E랑은 살짝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무튼 다시 엑셀 게임즈 얘기로 엑셀 돌아가면은 게임즈에 돌아가서, 네 거기가 저는 근데 아케이즈라는 게임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아케이즈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선배 아케이즈 저도. 아세요? 알죠, 잘 알죠. 아케이지 잘 알죠. 아케이지는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엄청 게임 업계에서 화제였죠. 왜? 왜요? 왜겠어? 모르죠. 송재경이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송재경 대표가 만드는 건 게임이었거든. 엑셀 게임 자체를 송재경 대표가 창업한 회사고, 송재경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획을 그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왜 획을 그었냐? 네. 바람의 나라 뭐죠? 세계 최초 3D 머드 게임, 그래픽 머드 게임이죠.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그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테이즈위보도 하셨네요? 헬즈 위버는 이렇게 게임 너무 파일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게임 아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바람의 나라 이후에 뭘 만들었냐? 리니지. 오. 리니지의 다 아버지 들어봤어요. 아닙니까? 리니지의 아버지 아닙니까? 리니지의 아버지. 리니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리니지가 뭐냐? 한국 MMORPG의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게임들이 다 리니지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네.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송재영 대표가 독립해서 창업해서 새로 엑셀 게임즈 만들고 거기서 처음 개발한 게 아키에이지였단 말이에요. 되게 기대감이 엄청 높았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대형 MMORPG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개발력이 안 돼가지고. NC 아니면 사실 대형 MMO 못 만든다는 얘기도 많았고, 넥슨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넷마블이나 다 대형 MMORPG 만들려고 노력했었거든. 근데 다 망했어. 딱 망했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정말 눈물 나는 많아. 넷마블의 프리우스, 넥슨의 제라라고 있어, 제라.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테라도 아니고요. 테라 아니고 제라 맞을 거야.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폭망. 정말 그냥 폭망. 그래서 MMORPG는 사실 NC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처음 깬 게 사실은 지금의 크래프톤인 블루홀 같은 블루홀이었고 블루홀의 테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엑셀 게임즈 아키에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MMORPG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화제도 됐고 흥행도 많이 했죠. 근데 롱런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좀 많이 힘이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송재경 대표가 만들었던 게임이라는 거. 그때 보아 파트너스 때도 최강호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송재경이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었다. 우리도 코인 붙이기 쉽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송재경의 회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 그러셨죠? 네. 그만큼 정말 네임드 오브 네임드 개발자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형태의 거의 메타버스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게임을 좀 구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막 되게 그 대표님이 되게 상당히 비장하셨거든요. 송대경 개발자 언급하면서 되게 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P2E로 가지 않는다. P2E 지금 일반적인 P2E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는 일단 기정사실이고 사실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 쪽으로 간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이제 탈중앙화 결국 블록체인 게임 지금 블록체인이 적용되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여러 P2E 게임 중에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념이 좀
뭐꼭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상당히 약하잖아요. 거의 코인이라던가 그런 토큰 이코노미가 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아예 뭐 이용자들한테 아이템의 소유권을 넘기는 건 뭐 NFT 기술로 하는 거고 운영권까지 넘긴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다오 하겠다는 다오. 네. 탈중앙 자율조직 다오.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럼 일단 여기 이 게임에서부터 보라가 좀 잘 적용돼서 나오지 않을까. 아키월드부터 이게 또 아키월드가 아키에이지 2랑은 다른 거랍니다. 아키월드는 그래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메타버스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키에이지 2가 아니라 아키월드가 따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사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어느 게임에 뭐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별로 기대감은 없거든요. 이미 미르포가 사실은 P2E 혹은 PNE의 전형을 보여줬고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패스트 팔로워들은 그 모델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흡찰 같은 거 하나 매개체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저희 게임파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이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게임사가 어떤 게임에 뭘 붙인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은 사실 많이 떨어지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근데 엑셀 게임즈에서 송재영 대표님이 만든다고 하는 이 P2E 혹은 블록체인 게임은 기대가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송재영이라면 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같은 기대감이에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정말 따라하진 않을 거다. 그럼 뭘 할 건데, 세컨드 라이프나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좀 정말 가상세계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오를 언급하셨는데, 당시에도 그 최강원 대표님 다오를 언급하셨는데, 다오를 게임에 붙인다, 다오로 게임을 운영한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항상 그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오에서 게임을 망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좀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말로 뭐 버그가 터졌는데 버그로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51% 사람들이 야 버그 잡지 마 라고 해버리면 끝이야. 사실 다운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 롤백도 못해. 롤백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사실 심각한 오류가 터졌는데 롤백 할 수가 없어. 중앙화에서 그냥 엑셀 게임즈 운영하는 거면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원 공지 올리고 하면 되는데 강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커버하면서 만들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7월이라 그랬어요, 7월? 네. 그 선배가 말씀해주신 게, 이게 이더리움에서도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해킹당해서 결국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으로 분리될 때 그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보팅을 하는데 이제 이 해킹당한 것도 기록의 일부니까 절대 바꾸면 안 된다와 아니다 롤백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분리됐던 것처럼 네. 아키월드도 만약에 다오 이런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은 탈중앙화로 운영되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은 좀 이용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수익 분배에 있어서 좀 더 이용자들에게 수익이 더 많이 분배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들 사실 탈중앙화라는 게 물론 이용자들한테 좀 효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수익의 배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게임의 방향성, 밸런스, 뭐 BM 구조 만드는 이건 또 결국은 다 만약에 탈중앙화가 되면 결국은 다오가 대부분 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용자 친화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쵸, 너무 저는 다오는 진짜 굉장히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하겠죠. 예. 궁금해요. 7월이면 꽤 많이 개발이 돼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이거 지금 베타도 출시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요? 지금 거의 뭐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작년부터 움직였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어떤 형태, 공개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 뭐, 다른 매체에 나온 인터뷰긴 하지만, 연초에 송재근 대표님이 언론사랑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P2E나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P2E 이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켜보시죠. 7월까지. 너무 멀긴 하지만. 예. 너무 원해요. 또 그 7월 이전에 이제 나오는 그 프렌즈샷이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거의 지금 첫 타자로 나서는 건데, 프렌즈샷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그 프렌즈 게임이 어느 정도 해주는 게 결국 이제 보라의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또 뭐, 거기 보라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아질 거고, 게임들도 더 관심이 커질 거니까, 첫 타자인 프렌즈샷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엑셀게임즈에도 보라가 붙겠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죠? 이제 아예 나와가지고, 사실 지금 여러 협력사가 있는데 게임사 중에서 이제 엑셀게임즈가 나와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무조건 보라가 일단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늘 그런 거예요. 첫 게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파트너사들 이렇게 막 지금 여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리믹스도 있고 보라도 있고 그다음에 C2X도 있고 다 있고 또 넷마블도 하신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게임들도 다 여러 개 할 텐데 위메이드의 파트너사들, 위믹스의 파트너사들이 사실 네임드들이 되게 많아요. NHN도 들어갔고, 웹젠도 들어갔고, M게임도 들어갔고.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미르포라는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보라가 잘 되려면, 첫 게임, 잘 안 되더라도, 반드시 성공 사례 하나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이게 프랜차이즈 됐든, 아키월드가 됐든, 아니면 아직 발표 안 된 오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례 없으면 사실 다 허황된 꿈이지, 사실은. 정말. 보여줘야 돼, 이제는. 계획은 됐어. 충분히 됐고, 그때 그날 보라 파트너 때 있을 때도 정욱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하시잖아요. 게임에 들어가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그거를 갖고 나와서 다른 게임에도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만 하셨는데 그림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그걸로 돈을 버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느냐 싸움인 거지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다 비슷해. 거의 비슷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 사실 예전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백서 봐도 결국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결국은 이제 다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엑셀 게임즈처럼 진짜 다오를 그냥 획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런 구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킬러 서비스가 언제 나오냐가 관건일 것 같네요. 지금 위메이드도 사실 지금 미르포 이후에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보라는 이제 시작해서 결국 성공 사례가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게임이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3월이 정말 격변의 큰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 3월. 넷마블도 3월에 이제 자체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했고 3월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A3도. A3. 네. 그러니까 결국 3월에 이제 대격돌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믹스의 차기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다른 회사의 게임도 아마 3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면 지금 조이시티나 이런 데서 지금 조금씩 군부를 떼고 있거든. 근데 보면 대충 서비스 흘러가는 거 볼 때 지금 막 브랜드 페이지 오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3월쯤에 런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때 한번 제대로 붙는 거지. C2X가 좀 궁금하네. C2X가 3월 달에 나오잖아. 네, 3월 달에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또 오늘 또 마침 실적 발표를 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 나와봐야 돼. 결국은 나와서 이제 어떻게 붙는지 저는 궁금한 게 결국은 지금 다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위메이드처럼 아까 설계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뭐또 다른 식으로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거의 뭐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3월을 기대해 보시죠. 3월에 저희 엄청 바쁘겠네요. 그러겠네요. 할 일이 많겠네요. 예. 훈련병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 코인을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질문.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보라는 언젠간 갑니다. 전 그렇게 언젠간? 아, 너무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갈 수밖에 그러니까 일단 보라가 게임을 넘어서 엔터에 붙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만 지금 국한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페이지라는 게 이 규모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인수한 레디시도 그렇고 그런 좀 규모 있는 사업에 결국 붙으면은 이미 하던 것인데 규모 있는 사업에 붙는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도 된단 말이에요. 국내 서비스도. 그러면 이제 그게 붙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항상 보라도 그렇고 클레이튼도 그렇고 클레이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각광받았던 건 결국은 그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한몫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짜로 카카오 서비스에 붙는다라고 하면 그 남궁훈 대표가 말하는 B2C2C에 붙는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는. 근데 당장은 모르겠어요. 지금. 코인이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수백 개 코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투명하고 제일 좀 계획이 나와 있는 코인이 보라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 스캠은 아니다. 스캠 같은 코인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네. 투자를 뭐 하시는 거는 어디다 하시든 간에 뭐 좋은데 그래도 제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발표도 했고 아마도 앞으로도 제일 투명하게 운영할 코인이지 않을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지금 대형사가 하고 있는 그런 상장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겠지만 그나마 그게 제일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시기냐 뭐 어떻게 알겠어. 사실 그날 보라 파트너스 데이도 그때 막 그 전에 뭐 1,300원대 있다가 갑자기 막 1,800원까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빠졌잖아요. 뭐 어떻게 팔았어야 알겠어. 되는데. 그럼 뭐 지금 얼무새입니다. 그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더 갈 거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참 그게 어렵네요. 정말. 항상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지만 저점에 사서 고점을 팔 수 있다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버리고 네. 적당히 퍼센트 아니, 설정을 해야 근데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코인도 거의 이제 성장주로 보는데 성장주 지금 다 달라고 있는 장이어가지고 당분간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지금 증시도 지금 막 다 폭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사실- 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3월, 그러니까 그 게임 나오는 그 시점, 3월 정도는 뭐 장도 좀 안정될 거고, 그때는 저라면 그때 아마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네. 사실 그 참고하겠습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아마 하락으로 장 마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다 국내 게임주들도 지금 다 거의 속된 말로 박살을 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라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더 하고 마칠까요? 오딘에 붙는 겁니까?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매개체가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위메이드는 왜 들어온 걸까요? 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같은 왜 체인이라 들어갔을까? 그러는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런 걸까? 라고 수학밖에 없죠, 사실은. 예. 디파이 이런 거 연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게 있을까? 보라를 좀 받고 싶나?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정말요. 지금 뭐 근데 사실 그때 총괄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컨콜에서 뭐 확장성을 중요시한다고 하긴 해서 뭐 들어간 걸 수도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정말. 그러게요. 짐작만 할 답답합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보라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위믹스랑 보라랑 도대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왜 그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갔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 맞나요? 아무튼. 네 맞아요. 곧 위메이드도 행사를 하나 합니다. 기자간담회 무슨 같은 행사죠? 형태, 기자간담회 같은 기자간담회. 형태의 어. 행사를 해서 좀 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라랑 하는 것도 좀 물어보고. 네네. 그래서 그때도 뭐 그 행사 끝나고 또 어쩌거나 우리 개코들은 또 모여서 또 이렇게 또 썰을 풀어봐야죠. 그때 행사가 어땠고 이랬는지. 제발. 좀 더 뭐가 자세한 좀-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어. 네. 보라에 대한 얘기도. 지금은 우리가 보라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라에 대한 얘기도 도대체 왜, 뭐 하려고 좀 다각도로 취재해서 다음에는 독자분들께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그럼 취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베이비 힘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취재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럼 오늘 보라 리브랜딩 이후에 이제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등으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다시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첫 줌 미팅 치고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네, 다음에 빨리 코로나 좀 잠잠해져서 다시 이제 우리 셋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오길 기다리면서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코 돈 냄새 맡는 기자들의 개코 훈련병 개코 베이비. 그 고인물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뿜뿜. 감사합니다.